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 이슈가 오늘 메인 이슈이기도 한데, 한동훈표 영입. 한동훈이 오늘 본인이 영입한 영입인재 1호, 2호, 1, 2호라고 해야 되나? 1호라고 해야 되나? 발표했어요. 난 근데 그 전에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은 영입인재 1호가 너무 많아. 영입인재 1호가 너무 많아. 아니, 조정훈이 영입인재 1호라고 안 그랬어요? 물론 그때는 김기현이었지만, 김기현이 영입한 영입인재 1호 조정훈 어디 갔어요? 그리고 이수성이 영입인재라고 안 그랬나? 이수성? 이수성 교수가 영입인재 1호라고 또 안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또 영입인재 1호야. 도대체 1호가 몇 명이야? 한번 내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영입인재 1호 얘기가 나왔었거든, 많이. 근데 할 때마다 1호래, 할 때마다 1호. 조정훈도 1호고, 이수성도 1호고, 오늘 발표한 사람도 1호고, 다 1호, 다 1호. 1호 외에는 없어? 참나. 그냥 웃겨 죽겠어요. 지난 10월달 재보궐선거 이후에, 원래는 재보궐선거 이게 큰 게 아니잖아요. 뭐 강서구청장 하나가 뭐 대단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지들이 지난 10월 재보궐선거를 엄청나게 키웠잖아요. 정수성으로. 사실 이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김태우가 그 대법원 유죄 나와가지고 강서구청장직이 박탈당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후보 안 내버리면 돼, 그냥. 후보 안 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선거 치르고 민주당한테 의석수 하나 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혹은 김태우가 나오더라도 무소속으로 나오게 하고 국민의힘은 개입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냥 작은 선거로 끝나버리는 거야. 여파도 없어.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막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거야, 아마. 그런데 이거를 막 엄청난 선거로 만들어버렸죠. 엄청난 선거로. 원래 공천 안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 뭘. 대통령실이 직접 꽂아가지고 김태우 사면시키고 후보 만들고, 그리고 김태우가 난 대통령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사람이다라고 막 광고하고 있고, 나는 윤석열의 남자다 광고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윤석열 심판선거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 심판선거가 되는 거라고. 그래갖고 완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큰 선거죠. 실제적으로 작은 선거지만 그 의미는 큰 선거야. 근데 우리 정치는요, 이렇게 의미가 큰 선거에서 지면은 지도부가 교체가 돼요. 지도부가 그래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도부가 한번 들어오면 2년 넘기기 어려운 거죠. 2년이 임기인데 당대표가 2년 동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당대표 2년 하는 동안 선거가 얼마나 많아요. 선거에서 한 번이라도 지면 지도부가 싹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근데 민주당 역사에서 당대표 안 바뀌고 2년을 채운 사람이 연속으로 2번 있었죠. 추미애, 이해찬. 그때가 민주당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죠. 국민의힘은 아마 그런 게 없을걸요? 있나? 내 기억으로는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2년을 가득 채운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 선거 지면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요번에 구청장 선거 졌으면은 사실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죠. 근데 안 바뀌어도 사람들이 별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당시 김기현이 여기 책임이 없었거든. 이게 무슨 김기현 책임이 아니잖아. 이거는 윤석열 책임이지, 사실. 그래서 그때 누가 진짜 그만뒀냐? 이철규 사무총장이 먼저 그만뒀죠. 왜? 여기가 실세였거든. 응? 여기가 윤석열에 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사람이었고, 여기가 사실은 뭡니까? 실세 총장 아니었습니까? 당대표 아무것도 아니었죠. 여기가 실세였어, 여기가 그만둔 거야. 근데 황당한 건 뭡니까? 김기현 물러나고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뇨한이 들어왔어. 근데 이뇨한이 들어온 다음에
인재영입위원장을 누구를 지목했어요? 이철규. 이렇게 나간 이철규를 다시 불러왔죠. 무슨 말입니까? 윤석열이 당에 개입해가지고 당이 엉망이 됐는데 대통령실이 절대로 국민의힘 그 당무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개입하겠다. 그런 의사표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철규를 임명을 해. 그래서 그때 당내에서도 이건 아니다. 막 그러니까 인요한이 이철규는 좋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래. 더군다나 인재영입위원장. 대박이죠. 근데 요번에 재밌는 게 뭐냐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이철규도 공동위원장을 하는데 자기가 직접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겠대요. 야, 이건 좀 특이해요. 이철규를 믿지 못하는 건가? 아니면 지금까지 이철규가 왜 있었냐? 아마 이럴 수 있어요. 이철규가 중요했던 이유는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김기현이 물러나고 인요한이 온 게 아니고 김기현이 있으면서 인요한을 데리고 온 거였죠. 데리고 온 거였지. 그쵸. 그런데 인재영입위원장을 이철규를 세웠어. 이때는 이유가 뭐였냐면 김기현을 이렇게 빨리 내쫓을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김기현한테 야, 너 당대표는 하고 국회의원은 포기해.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하더라도 어차피 인재영입위원장은 이철규가 하면 되니까 나중에 뭐 공관위원장인가 선대위원장 세우면 되는 거니까 한동훈은 뭐 선대위원장 세우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김기현이가 나 안 돼. 나 당대표 그만두고 의원직은 유지할 거야. 그거 고집 피는 바람에 대통령실이 열받은 거죠. 그런 바람에 결국 당대표직 날라가고 지금 우주선 내려가서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원직은 포기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 왔는데 한동훈이 온 이상 이철규가 필요가 없죠. 이철규가 왜 필요했냐면 대통령의 의중을 가지고 사람들을 인재 영입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대통령이 이철규와 가깝습니까? 한동훈과 가깝습니까? 당연히 한동훈이죠. 한동훈이 있는데 굳이 이철규한테 왜 인재 영입위원장을 맡기겠어요? 맡길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공동으로 인재 영입위원장 하겠다는 거예요. 공동으로. 이것도 진짜 웃기죠. 그런데 그때 이 한동훈이 뭐라고 했냐? 자기가 인재영입위원장 겸임하면서 한 말.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핵심은 좋은 사람들이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다. 좋은 분들이 우리 당으로 오도록 앞장서려고 한다.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죠. 사실 공천이 잘 되면요. 선거는 굉장히 유리하죠. 국민의힘이 아무리 엉망이고 윤석열에 대한 분노가 커도 만약에 진짜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그 지역구에 정말 국민들이 볼 때 깜짝 놀랄 만한 공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뽑지 않겠습니까? 공천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분들, 좋은 사람들을 우리 당으로 모이게 하겠다. 본인이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을 국민의힘으로 올 수 있도록 본인이 앞장을 쓰겠다. 앞장을. 멋진 말이지. 그런데 한동훈이 이렇게 앞장을 쓰면서 지난 6일, 어저께입니다. 6일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게요? 좋은 사람. 과연 누굴까? 야, 정말 깜짝 놀랐어. 한동훈 표 좋은 사람. 한동훈의 머릿속에 있는 정말 좋은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그 기준이 딱 잡히는 거죠. 지금 막을 했잖아. 막을 했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이 만나는 사람 보면은 그 좋은 사람의 딱 기준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만난 좋은 사람 누구냐? 이상민. 나 막 눈물이 나올라 그래. 이상민. 내가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바라고 없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지만 나 막 진짜 눈물이 나올라 그래. 아니 이게 뭐야? 지가 말한 좋은 사람이 겨우 이상민 같은 새끼야? 겨우? 열린 우리 당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탈당해서 자유한국당 들어가고, 또 거기서 국회의원 못 될 것 같으니까 탈당해갖고 또 민주당 넘어와서 민주당에서 5선까지 하다가 요번에 여론조사 보니까 경선하면 질 것 같으니까 탈당해갖고 지금 국민의힘으로 국회의장 하고 싶다고 나한테 김기현 나한테 전화 좀 주세요라고 구걸했던 그 이상민한테 어제 만난 거예요. 좋은 사람이라고. 야,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죠. 뭐 이상민이 국민의힘에 가는 거는 박수죠. 우리가 뭐 나쁠 이유가 없어. 너무 환영하는 거지. 끼리끼리 모이는 거니까. 정말 난 조금 걱정했어. 한동훈이 진짜 정말 좋은 사람 영입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일본을 만난 게 누구냐면 이상민. 이거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확 풀리죠. 환영. 그래. 끼리끼리 모여라.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 어저께 이상민에게 뭐라고 했냐? 저와 같이 가달라. 저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대요. 간곡하게. 야, 대단하다. 이상민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할 정도로 중요한 인재였구나. 뭐 그럴 수 있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상민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가 뭐 탈당한 이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 지 마음속에. 그런데 정치인으로서 공개적으로 탈당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으로 변질했다.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나갈 때 민주당에 대해서 온갖 악담을 다 했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이재명의 사당이 됐다. 대딸당이 됐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위선적, 후한무치, 약속 뒤집기, 방패 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와 차별 배제, 무능과 무기력, 맹종 등 온갖 흠이 쌓여 도저히 고쳐쓰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당이 됐대요, 민주당이. 몰라,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민주당이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 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간 곳이 국민의힘이야? 야, 씨발,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건 말이 안 되지, 상민아. 나이를 뭘로 처먹은 거야? 지금 나름대로 본인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볼 때 민주당이 내로남불, 위선, 후한무치, 야구 뒤집기, 방패 정당, 집단 폭력적 언동, 혐오 배제, 차별, 무능, 무기력, 맹종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준으로 똑같이 봤을 때 국민의힘이 낫다는 거야? 더군다나 최근에 김건희 방탄까지 모이고 있는데 그 당에서는 지금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인 거와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지 멋대로 하는 거, 지금 당대표 만들려고 다 아시다시피 유승민 아웃시키고 나경원 끌어안치고 안철수한테 가만히 있어 했던, 그래서 이준석을 저렇게 내쫓은 그 정당이 갖고 있는 혐오, 차별, 배제, 폭력적 언동 비교해 봤을 때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을 욕하고 가는 곳이 겨우 국민의힘이야? 웃음밖에 안 나와요. 웃음밖에. 이 두 새끼 다. 이 새끼는 난 정말 좋은 사람을 데려올 거야 하고 만난 게 결국 겨우 이런 새끼라는 거. 이상민.
이 새끼는 아 나는 이재명 사당 싫어. 후한무치에 나왔는데 겨우 가는 곳이 국민의힘.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 잘해라, 잘해. 잘해봐. 아, 역겨워요. 정말 구역질 나죠. 아, 이 좋은 날 욕하면 안 되는데 여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글쎄요. 그래갖고 이상민이 유성을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받을 수 있을지. 근데 지금 유성을에 안철수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상민 국민의힘 가갖고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공천 줄까? 이렇게 한동훈이 데려간다고 공천 준다는 거 아니거든요. 아마 제 생각은 이상민이 이렇게 국민의힘 들어가갖고 거기서도 또 팽당해서 아마 또 혼자 지랄지랄하는 기자회견을 조만간 할 겁니다.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 1번 인재를 만나는 장면이었고요. 실제적으로 한동훈 표 1호 인재 영입은 오늘 발표했습니다. 오늘. 2명이죠. 한 명은 전 교총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이죠. 교총. 교총은 우리가 보통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교원단체로 여기고 있죠. 교총 회장 정성국 씨. 그리고 오른쪽에 누구냐면 박상수 변호사. 박상수 변호사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럼 사실 교총 회장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두 사람을 이렇게 인재 영입한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교사 선생님들 관련된 이슈. 그렇죠? 이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이 어려움들. 서초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버린 이후에 우리가 선생님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선생님들 문제. 또 하나는 학폭 문제.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사실 상징성이 있는 인재 영입이라고 볼 수 있어. 한 명은 교총회장, 한 명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오늘 김혜령 대변인도 뭐라고 했냐면 기자들한테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 학교폭력 문제 해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하겠다. 이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한 거래. 그래 뭐 좋은 의미지. 의미는 좋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컨셉이 1호가 학교 문제, 선생님 문제, 그리고 선생님 문제가 있고 학생 문제가 있는데 그 선생님과 학생의 문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죠. 의미로는. 제가 그런데 좀 묻고 싶어요. 누구한테? 박상수 변호사한테 좀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학교폭력, 학폭. 국민의힘이 학폭과 굉장히 연관이 깊지요. 국민의힘이 정말 학폭에 예민한 데가 맞나? 국민의힘이 저런 학폭에 별로 예민한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관대하지. 그래갖고 사람들을 쓸 때 그 사람들이 학폭과 연관이 있냐 없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에 그 국가수사본부장 후보 나올 때 정순신 같은 경우, 물론 여기는 뭐 정당하고 관계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 1호 인사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했던 인사인데, 뭐 1호가 아니고 인사인데, 이 사람 아들이 학폭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낙마했죠. 낙마했어. 그런데 학폭 문제 있는 거 몰랐어? 정말로?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 알면서도 야, 이런 거 별거 아니야 하고 추천한 거지. 김승희 의전 비서관 딸 학폭 문제가 있었죠. 사퇴했어. 이거 사실은 김승희 씨가
의전비서관 된 다음에 될 때 뭐 법무부에서 몰랐습니까? 이거 모를 수 있어? 다 알지? 알면서 가만히 있다가 김용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하니까 사퇴한 거 아니야. 그럼 누군 그럴 수 있어. 국민의힘이 학폭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검증 똑바로 안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되면 사퇴했잖아. 근데 뭘 이렇게 예민해. 근데 여러분 사퇴를 당한 것도 아니에요. 이동관도 아들 학폭 문제 있었지만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사퇴 안 하고 방통위원장 했어요. 그쵸? 최근에 또 있죠. 네 번째 학폭. 누굽니까? 김명수 합참의장. 여기도 딸 학폭 문제가 나왔지만 결국 임명했어요. 이 정부가 이렇게 학폭에 무관심하거나 관대한 정부인데 이 정부와 연관이 있는, 이 정부와 함께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거기 영입이 1호로 간 박상수 변호사가 이 정부의 학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 매우 궁금하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전문성은 잘 모르겠는데 오늘 UPI 뉴스가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이 박상수 변호사가 누구냐면 한동훈 팬클럽 회원이라는 거죠. 팬클럽 회원. 한동훈 팬클럽이 있습니다. 난 몰랐네. 난 오늘 알았어, 오늘. 이 기사 때문에 오늘 알았어.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위드훈이라고 있대요. 낯간지러워. 위드훈이. 지금 보니까 회원이 16,978명 있어요. 16,000명 정도. 근데 이 위드훈이를 작년에 언론들이 엄청 광고해줬어요.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 월간 조선 뉴스룸에도 나왔어. 이게 작년 4월달 기사예요. 한동훈 팬카페 보름 만에 카페 등급 3단계 급상승. 야, 기사가 이렇게 없냐? 야,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기사가 이렇게 없어? 2020년 4월 26일이면은 대선에서 이미 윤석열이 당선이 됐어요. 윤석열이 당선이 돼가지고 이제 윤석열 천하가 됐을 때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한동훈 팬카페 보름 만에 카페 등급 3단계 급상승. 네네, 아주 씨발 정말 단독 보도 할 만하네요. 이게 단독 보도로서 가치가 있는 보도입니까? 개새끼들. 이때 회원수가 55,000이래요. 그리고 지금 1년 지났는데 한 16,000 되는 거죠. 글쎄, 이게 많이 이게 지금 된 건가? 지금 1년 한 6개월 지났거든요. 6개월 만에 한 10,000명 늘었는데 이게 뭐 많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카페에 지난 6월 달에 요번에 한동훈이가 인지 영입한 이 박상수 변호사가 가입을 했어. 가입을 하면서 카페에 글을 남겼는데 바로 이거죠. 지난 월요일 빨대왕에 나왔던 박상수 변호사입니다. 가입 인사 드립니다. 여기 지금 위드훈인에 가입한 인사예요. 카페에서 활동 중인 한동훈의 찐팬 김변님 소개로 여기 카페를 알게 됐대. 그래서 작년 변협에 검수완박 반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검수원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념을 가지게 되었대요. 검수원복이 반드시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가입을 한 거죠. 얘가 지금 지난 월요일날 빨대왕 나왔다는 건, 빨대왕은 뭐냐면요, 그 기생충 서민 있죠? 그 서민이라는 유튜브가 있나 봐. 구역질러 이 새끼 진짜. 나 진짜 열받아갖고. 여기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새끼는 사람 새끼가 맞습니까? 이 새끼가 진보에 붙어가지고 꽤 오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 실망했다고 해서 넘어간 새끼야. 근데 넘어갔으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가령 진중권 같은 새끼들. 물론 진중권과 서민 같은 새끼 다 나쁜 새끼인데 진중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가 보수였던 사람, 아니, 진보였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지금 가갖고 막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뭐 쉴드 치고 그런 짓 많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까, 지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진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지. 이걸 부정하면 인생을 부정하는 건데 우리는 그것도 구역질이 나지만. 근데 이 새끼는 완전히 넘어가더니 뭐가 됐냐? 구구가 됐어. 구구가 돼버렸어. 그냥 구구가.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응? 진보 진영에 있다가 조국 장관이 싫으면은 그냥 구구가 돼버려?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아 정말 구역질하는 새끼. 근데 이 새끼 방송에 나와가지고 아까 박성수 변호사가 방송을 한 게 있어요. 뭐 검수완박의 미래는 고담시티. 한동훈이 싸우는 이유 하면서 막 한동훈을 엄청나게 치켜세워주는 방송을 한 적이 있는 거죠. 요번에 UPI 뉴스를 보니까 한동훈의 그 찐팬이라는 이 김변 있죠. 그 사람은 대한변협 주요 간부로 활동하는 누구 A씨래요. 그 사람이 추천해갖고 이걸 들어온 건데 박상수 변호사는요, 대한변협의 부협회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부협회장. 난 그래서 우선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동훈 카페 팬클럽 회원도 영입할 수 있는 거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한동훈이가 박상수 변호사를 영입할 때 내 팬클럽 회원이야? 영입!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까? 학교 문제, 학부 문제 전문가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팬클럽이네? 했겠지요. 뭐 전 그렇게 믿어요. 했겠지요. 근데 웃기지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나 궁금해. 한동훈이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난 알았을 것 같아. 몰랐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이 그냥 조용히 활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처럼 방송 나오고 여러 가지로 한동훈 찬양하고 한동훈 높이고 그런 발언을 많이 했어. 한동훈이 모를 수가 없어. 내가 볼 때 한동훈 맨날 집만 들어가면 지 이름 검색해갖고 자기 관련된 기사들 나온 거 뭐 있나 그거 충분히 볼만한 인간이거든. 근데 뭐 한동훈이 뭐 자기가 이뻐할 만한 사람 영입한 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박상수 씨 관련해 갖고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은 한국변협이요. 한국변협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나게 공신력이 있는 단체입니까? 공신력이 왜 있어야 돼요? 그냥 변호사들 모임이거든요. 그냥 변호사들 단체예요. 그냥 단체거든. 그런데 한국변협 회장한테 사실은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어요. 여러분, 한국변협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서 선출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검찰총장, 공수처장, 대법관이 있어요. 아니 지금처럼 변협, 부협회장 같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인재 영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변협의 간부였던 한동훈 찐팬이 야 너 한동훈 카페 가입해라고 막 추천해서 가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변협한테 이렇게 공적인 역할을 맡겨도 되는 겁니까? 공수처장, 검사총장, 대법관, 그 밖에 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아는 건 3가지야. 여기에 그 인사들 추천할 때 추천위원 중에 한 명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대한변협 회장인데, 대한변협 회장 여기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왜요? 민변도 넣지? 민변 회장도? 민변 안 넣잖아. 얘네들 툭 하면은, 얘네들은요, 민변 출신들이 참, 또 뭡니까? 어디지? 그냥 민변 출신들이 만약에 정부에 들어오거나 뭐 들어오면은, 야, 어떻게 민변 출신들이 들어와? 그 지랄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슨 편향적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대한변협은요? 대한변협은
사실은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누가 봐도. 그럼 보수적인 단체 회장이 이렇게 중요한 공직자를 추천하는 추천위에 당연직 올라가는 거 이거 맞습니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상수 변호사가 사실 뭐 한동훈의 팬클럽이냐 아니냐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도 뭐 보기에 따라서 중요한 문제죠. 근데 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아니 대한변협 회장이 이런 중요한 공직을 추천하는데 당헌지로 들어가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박상수 거 보다 보니까 이 사람 대한변협 부협회장이었던 사람이었고, 그 주변에 보니까 다 이런 사람, 똑같은 사람들이야. 그 대한변협이 이렇게 중요한 공직을 추천하는데 역할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두 번째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웃기죠? 한동훈표 영입이라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이상민이고 영입한 게 팬클럽이야. 씨발. 웃음밖에 안 나와. 아유. 내일부터는 어떻게 나올까요? 너무 기대가 돼. 앞으로 한동훈이 영입할 사람들을 너무 기대가 돼. 다행이죠. 우리로서는 환영할 만한 뭐 조치입니다.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